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드래곤볼 Z에 손오공이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오공이 주술회전 세계관에 들어가 게토와 만난 뒤 게토의 백기야행을 무너뜨리고 료멘 스쿠나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스쿠나는 오공의 건방진 모습에 불쾌해하며 곧바로 뛰어들어 채술로 공격을 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현재 손가락 한 개인 상태 오공은 스쿠나의 움직임을 전부 다 흘려버렸고 거의 농락하듯이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공은 너 엄청 약한 것 같은데? 라며 주먹으로 가볍게 배를 때렸고 스쿠나는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공은 역시 말뿐인 녀석이었나? 라고 하며 다가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스쿠나는 잠깐 나는 원래 손가락 20개를 모아야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개밖에 없는 상태라 이런 거야. 라며 억울해했죠. 오공은 그에 씩 웃으며 그래? 20개 다 모으면 확실히 강해지는 거야? 두근두근 되는데? 라고 했고 스쿠나는 20개를 다 모아 완전 현연하게 되면 너 따위는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그렇다면 한번 모아보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타도리로 몸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었죠. 오공은 이러면 내가 그 손가락이라는 것을 모아줘야 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때 메구미의 연락을 받고 온 고조 사토루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고도 죽지 않는 유지를 보고선 신기하게 여겼고 혹시라도 유지를 그릇으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은 뒤 없애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오공이 있었기에 고조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메구미가 저 사람은 스쿠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죠. 고조는 스쿠나를 부활시켜서 뭘 하려는 거냐고 스쿠나는 세상을 피로 물들일 위험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그 녀석을 불러내서 한번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며 스쿠나 말로는 손가락만 다 모으면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고 했다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죠. 고조는 나도 스쿠나의 손가락을 저 그릇에 몽땅 넣은 뒤 없애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스쿠나를 상대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테니 그 손가락을 모으는 것에는 관심 끄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자신은 지금까지 드래곤볼이란 것도 엄청 많이 모아봤다며 무엇을 자꾸 모으는 건 내 전문이라고 하며 고조와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죠. 고조는 오공에게 넌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오공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뒤 다른 우주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조는 자신의 이름은 고조 사토루라고 말하자 오공은 그의 이름이 저번에 게토가 말했던 그 최강의 술사라는 것이 떠올랐고 그 악당의 보스구나. 너 강해? 라고 물었죠. 고조는 아마 술사 중에는 내가 제일 강할걸? 이라고 여유롭게 말했고 오공은 아까 전 스쿠나는 자신이 20개 손가락을 먹으면 엄청 강해진다고 하던데 너가 스쿠나보다 강해? 라고 물었습니다. 고조는 완전체 스쿠나라면 꽤 버겁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오공은 그렇다면 우리 둘이 겨뤄서 이쪽이 완전체 스쿠나를 상대하는 건 어때? 라고 했죠. 고조는 느닷없이 겨뤄보자는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에게 도전하는 술사들은 지금껏 하도 많이 봐왔기에 적당히 상대해주려고 했습니다. 오공은 자 그럼 시작한다? 라고 하며 고조에게 뛰어들었고 고조를 향해 쓱 주먹을 날렸는데 고조의 앞에서 오공의 주먹은 가로막히고 말았죠. 오공은 왜 주먹이 멈춰버린 거지? 라며 당황했고 고조는 나는 무한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다가올수록 그 속도는 점점 느려져 영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엄청나게 신기하다며 다시 주먹과 발차기를 했지만 역시나 고조에게 닿지 않았고 고조는 나는 너를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며 아우로 오공을 끌어당긴 뒤 잽을 날려 복부를 강타했죠. 그런데 오공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은 듯 했고 고조는 굉장히 튼튼한 녀석이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오공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고조의 뒤쪽으로는 엄청난 풍압이 날아가며 그 주변이 폭풍에 휘말렸지만 역시나 고조에게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죠. 고조 역시 빠르게 움직인 뒤 오공에게 채술로 공격을 했는데 고조의 채술을 오공은 전부 다 맞거나 피해버렸고 고조는 아우를 시연해 오공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오공은 그 아우의 힘을 피지컬로 버티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조는 육안으로 봐도 오공이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수식 같은 건 찾을 수가 없었기에 육안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에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 라고 하며 아카를 시연해 오공을 공격했는데 오공이 작은 에너지탄을 날리자 그 아카와 부딪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고조와 오공은 둘 다 공중에 떠서 서로를 응시했고 고조는 너 꽤 하잖아. 이런 실력자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 진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건가? 라고 했죠. 오공 역시 너도 꽤 귀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 능력이라면 우리 세계에 들어와도 꽤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고조는 내 실력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쪽 세계에는 이런 것도 있지 라고 하며 영역전기에 무량공처를 시연했고 그대로 오공을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죠. 그러자 고조의 무량공처에 막대한 정보량이 오공의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고조는 이것으로 나의 승리다. 이걸 버틸 수 있는 녀석은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은 초사이어인이 되어 크게 기압을 질렀고 엄청난 기가 흘러넘쳐 고조의 영역에 가득 차버렸는데 고조의 영역은 그 어마무시한 기를 다 가두지 못해 그대로 깨져버리게 되었죠. 고조는 내 무량공처의 필종을 맞고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오공은 틈만 나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현실 세계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 수련을 했기에 두뇌에 오는 데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성이 있었던 것. 하지만 아무리 오공이라고 해도 그런 막대한 정보들을 계속 받는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초사이언이 되어 그 영역을 깨트려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조의 영역이 깨지자마자 오공은 고조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주먹으로 내리쳤고 고조는 방금 전까지 무량공처를 시연하면서 무한 수식을 해제해 놓았던 상태라 그대로 오공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꽂히게 되었죠. 고조의 무량공처가 발동되면 굳이 영역 안에서 무한 수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주력을 아끼기 위해 무한을 잠시 해제하는데 영역이 끝나거나 깨지면 곧바로 다시 수동으로 무한을 설정하면 전혀 문제 없지만 문제는 오공이 공격한 속도였습니다. 고조가 자신의 영역이 깨지고 오공이 자신에게 공격을 해올 거라고 깨달은 후 무한을 설정하는 속도보다 오공이 더 빠르게 내려버렸기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고조는 그대로 땅에 박혀 온몸의 뼈가 박살나버릴 충격을 받았고 고조는 반전수식을 시연해 몸을 다시 회복한 뒤 다시 무한을 오토로 돌려놨습니다. 고조는 주력을 각성한 이후에 이 정도의 타격을 맞아본 건 처음이기에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카와 아오를 부딪혀 만든 허시 무라사키를 시연해 오공에게 날렸죠. 오공은 에너지파를 시연해 무라사키를 맞받아쳤고 그 폭발로 인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먼지 폭풍 속에서 오공이 날아와 고조를 공격했는데 오공의 평타는 역시나 무한에 막혔고 고조는 어떤 수식을 써야 오공을 공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의 주먹이 고조를 가격했고 고조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고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오공 쪽을 봤는데 오공이 보이지가 않았고 그저 오공이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나오는 진동 소리만 들렸죠. 오공은 이미 초사이어인 2 상태까지 되어 초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고조에게 주먹을 뻗어 공격을 하자 고조는 튕겨져 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조의 무한은 자신이 인지하는 것에 술식이 투영되어 그 물리력을 막는 것이었고 사실상 육안을 통해 모든 걸 인지할 수 있는 고조였기에 모든 물리적 공격을 무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공은 육안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드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무한이 오공의 공격에 반응할 수가 없었죠. 고조는 괴물이냐? 라고 하며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오공은 꽤 재밌는 싸움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공을 향해 마와라가 뛰어들어 테마의 검을 휘둘렀고 오공은 가볍게 그 공격을 피했는데 한 구석을 보니 메구미는 쓰러져 가사 상태에 맞아 있는 것으로 보였죠. 메구미는 오공과 고조의 싸움을 보면서 고조마저 이겨버리는 오공이라면 분명 지구 제한급 인물, 그것도 그가 수쿠나를 돕겠다고 했으니 빌런이라고 규정하고 고조와의 싸움 이후 조금이라도 지친 상태의 오공을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제닌 가문의 상전술식 10종 영법술 최강의 식시 마와라를 소환해 오공을 조복의식에 끌어들이고 자신은 먼저 마와라에게 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메구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몰랐고 마오라는 그냥 어디서 튀어나온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마오라가 오공을 향해 퇴마의 검을 다시 휘두르자 오공은 그대로 주먹을 휘둘러 마오라를 때렸고 마오라는 그대로 주먹 한 방에 터져버리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오공은 고조를 때릴 땐 그래도 그가 죽지 않게끔 힘 조절을 했지만 마오라는 괴물의 모습이었기에 굳이 힘 조절을 하지 않았던 것. 마오라는 모든 현상을 적응하며 강해지는 사기적인 식신이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적응하기 전 파괴되어버리면 끝난다는 것. 초사이어인2의 오공의 펀치는 마오라가 한 번에 적응할 수 없는 정도의 펀치였고 마오라 입장에서는 자신을 불러낸 메구미가 너무나도 미울 수밖에 없었죠. 오공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선두를 꺼내 메구미에게 먹였고 이후 고조에게도 선두를 먹여 체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고조는 깨어난 뒤 오공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오공은 그런 스쿠나 완전체는 내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냐고 기뻐했죠. 고조는 오공에게서 딱히 어떤 악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로 순수하게 강자와의 싸움을 즐기는 파이터라는 생각에 고전 측 술사들도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으는 걸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공은 전국에 퍼져있는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주령들이 아무리 깝쳐도 오공에게는 그저 한 방에 터져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야에 커다란 장막이 쳐지게 되었고 그 안에 갇힌 시민들은 고조 사토라는 녀석을 불러와야 한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공 역시 스쿠나의 손가락의 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오공은 사람들이 장막에 갇혀 못 나가고 있자 그대로 주먹으로 그 장막을 쳐 부숴버렸고 손가락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공은 낯익은 길을 가진 녀석이 있다는 것에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고조를 봉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게토의 몸을 가로챈 켄자쿠가 있었죠. 오공은 켄자쿠를 보고서 깜짝 놀라며 어떻게 네가 살아있는 거지? 이 세계에도 드래곤볼이 있는 건가? 드래곤볼을 써서 살아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을 통해 오공이 얼마나 미친 강자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 녀석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원래의 계획을 틀어 오공을 옥문강에 봉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오공 앞에 옥문강을 툭 던져놓았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오공이 주술회전의 강자들을 만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시나리오의 오공이 너프가 되었는지 버프가 되었는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딱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고조가 이긴다 아니다 고조를 더욱 쉽게 이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등의 모든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오공의 매력을 살리며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답게 풀어나갈 뿐이에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